검사 윤석열을 기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하고 충격적인 게 이제 2013년에 여주지청장이었던 시절에 국감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릅니까? 누가 봐도 명백히 뭐 위법한 어떤 지시가 딱 내려왔다고 할 때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 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그때는 상당히 그 검사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명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그 검사 시절의 패기를 보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반대가 더 많았죠. 예를 들어서 뭐 임종석 실장이나 뭐 조국 대표, 국민도 속고 우리도 속았다 윤석열한테. 그러면서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 공식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총장이 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자기 소신 또 자기 생각들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았다라는 표현이 이 임종석 실장이나 이런 분들의 속았다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배신이었지만은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패기 있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어록 막 퍼뜨리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막 영웅화를 했던 이런 분위기로 기억을 하고, 거기 유일하게 반대했던 게 금태섭이고, 저분은 저 사람 위험하다, 정치성이 농후하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탁했느냐, 이른바 적폐청산이거든요. 잘 드는 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이 저쪽만 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날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번에 그 조국 사태 때 벌어졌던 그 부분이고,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에서는 배신당했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그 공정성이다라고 공정성을 갖다 공정성의 자산을 쌓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자기와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죠. 검경은 신속히 수사본부를 차려 관련자들 출국 금지를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군은 사과하며 2차 계엄 등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정무위원들도 계엄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내막을 밝히며 선을 긋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탄핵 때 배운 교훈 때문이겠죠. 검은색 옷차림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 1심의 집행유예가 징역 2년형으로 바뀌면서 조 전 수석은 곧바로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4년,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 등에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또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일단은 유효적인 그 계엄 그 발동 과정에서 그 작전을 수행한 그 군 지휘 체계, 그리고 국무회의 멤버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제 난파선이 되면 이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한다고, 금요일부터 갑자기 그 탄핵 찬성 기류가 막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는 분은 그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와, 군 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장시간에 걸쳐서 언론에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저는 그 점심 먹다가 그걸 보면서 저거 진짜 저 라이브 맞아? 저거 뭐야? 심지어 금요일부터 친윤 의원들 제가 몇 번 전화, 평소에 전화 잘 받으시는 분들이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기가 막혀서 안 받는 겁니까? 허탈해서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발을 빼는 겁니까? 저는 맨 후자 쪽이라고 보는데요. 발을 뺀다고요? 대통령의 수명은 끝났지만 본인들은 정치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봐. 그리고 이렇게 뭐 저한테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일체 전화를 잘 안 받으시고 몇 분 통화한 분은 있는데 할 말 없다. 뭐 두고 봐야지. 어떻게 되겠지.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해요. 윤 대통령의 그 상징 자본이라는 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 뒤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내가 그거 저기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했는데 사실 당대표 내쫓고 할 때 윤리로 보내갖고 이렇게 했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랬는데 당대표는 대통령 부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었고 구축했던 그 모든 상징 자본을 스스로 차서 허물어 버려서 공정과 상식이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했을 때부터 한국의 민주화는 비가역적 과정이 된 겁니다. 뒤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려면 조직적이어야 되거든요. 군의 공식 통제 라인이 있고 거기가 별개로 실질적인 통제 라인으로 하나회 같은 아주 조직이 광범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쪽에서 군을 진압군을 출동시키려고 하면은 막아서는 세력부터 그다음에 정보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보안사라든지 이게 다 돼서 해도 이게 될까 말까 굉장히 위험한 이런 도박이 사실 쿠데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 몇 사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난 8월부터 정치권에는 계엄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정부와 군 주요 직위의 충암고 출신들이 포진해 있고 이들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킨 하나회처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였습니다. 당시 야당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군방첩 사령관, 777 사령관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지난 9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계엄 발동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반박했습니다.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하지만 세 달 뒤 계엄령은 실제로 발동됐고 같은 학교 출신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쉽게 생각한 점도 있었다. 전두환 12.12 쿠데타는요. 전두환 당시 사령관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통수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쿠데타를 일으키려니까 오랜 동안 하나회라든가 관계, 여러 시뮬레이션부터 여러 가지를 해오고 그 타이밍에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군권을 쥐고 있고 통수권을 쥐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쉽게 생각한 거죠. 거기에는 하나의 이제 역사 의식이라든가 민주주의의 실체라든가 그다음에 한미 관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혀 고찰 내지는 통찰되지 않은 이런 점들이 있지 않았나.